안녕하세요. 아미즈 헤어 대표 김영기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설 지나고 이제 2월이 되었습니다. 새해가 되면 내 다짐했던 것이 있죠. 올 한 해 계획 세우는 거. 여러분들 아마 알찬 계획 많이 세웠으리라 사료가 됩니다. 아저씨도 이것저것 특히 이제 건강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계획을 세웠습니다. 매일 아침에 10km를 걷고 뛰고 지금 이제 4개월 됐는데요. 체지방이라든가 건강에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는 결론을 어제 인바디 하면서 결과지를 보고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근력량이 지방은 많이 줄어들고 근력량이 많이 늘어났고요. 뭐니 해도 건강이 제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세상이 어수선하죠. 코로나로 언제까지 코로나가 계속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을는지 걱정이 사뭇됩니다. 하지만 지나갈 것이다. 지나간다는 것은 확실하지 않겠습니까? 지나가기까지 여러분들이 마음 딱 먹고 한국의 열과성을 다해서 친절한 모습으로 고객을 모셔주셨으면 합니다. 2월달 내용은 판이동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뭘까? 너무 쉽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판으로 그리고 이제 뭐 카톡이라든가 아니면은 앱이라든가 네이버라든가 뭐 문자 뭐 이렇게 페이스북 판이 이렇게 옮겼다 손치더라도 제가 올해 이제 손편지 받은 게 3개 받았네요. 근데 그분들만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봉사하는 단체에 이렇게 매월 십시일반 제가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 원장님 관장님 세 분이 손수 편지를 적어서 보냈는데 굉장히 감동이었습니다. 해가 바뀌었고 지난해 여러분한테 정말 받아주신 고마운 고객님에게 여러분들이 해드린 게 뭐가 있을까? 옛날에 아이씨가 36년 전에 이 미용실에 들어와서 3,000명한테 편지 보냈습니다. 그 내용 아직도 머리 안에 그대로 있습니다. 지난해 베풀어 주신 후위에 깊이 감사합니다. 새해에는 고객님이 생각하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길 간곡히 기원합니다. 뭐 이런 글이었습니다. 3,000명한테 편지를 적고 편지 봉탄에 넣고 풀로 붙이고 우표를 붙이고 주소를 적고 우편번호를 적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했던 결과 아직 하미주는 그대로 있습니다. 일본의 타야 미용실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에서 제일 크죠. 이제 지금 법인 주식이 되어 있죠. 그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추석하고 설날에 손편지 사과 6개 해서 이웃에 자기 찾아왔던 고객님들 집에 돌렸다. 그게 뭐 40, 50년 전 일입니다. 그 밑밥이 그 씨앗 뿌린 것이 지금 그분들은 그때 뿌렸던 그때 심었던 묘목 열매 지금 따먹고 있지 않습니까? 시도 물론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3년, 5년, 10년 후에 정말 재벌이 되고 부자가 되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이씨가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아이씨 경험담을 여러분한테 돌려드리는 거에 뭐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습니다. 아이씨 이야기 잘 경청하시고요.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분명히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2022년도 여러분들이 생각이 현실이 되는 멋있는 한 해 되길 기원하면서 판행 이동 내가 할 수 있는 것 적어보세요. 순서대로 10개쯤 적어가지고 행동으로 옮겨보세요. 지난달에 왔던 고객님 적어보세요. 이번달에 올 고객님 한번 적어보세요. 지금 모셨던 고객님이 언제 올까? 이것도 한번 적어보세요. 오늘 했던 고객님이 다음에 언제 올까? 다음에 올 때 혼자 올까? 동생을 데리고 올까? 애인을 데리고 올까? 친구를 데리고 올까? 아니면 친구 몇 명한테 소개를 시켜줄까? 친구 소개시켜 주려면 내가 지금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을 적어봐라. 적으면 답이 나옵니다. 답을 가지고 고객을 모셔야 되고 출근을 해야 되고 사회생활을 하셔야만 여러분 지금 이 영상 듣고 있는 이유는 성공하기 위해서 듣고 있습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 듣고 있습니다. 부자가 돼도 한평생 뭐 가난하게 살아도 한평생 그런 사람은 이 영상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성공의 바탕에 있어야 하는 단어가 마음 딱 먹고입니다. 간절함입니다. 절실함, 절박함입니다. 간절하다. 절실한 만큼 보이고 절실한 만큼 내가 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그림 보니까 오리가 큰 억묵 개구리를 입어 삼켰습니다. 그런데 이 억묵이 머리만 싹 들어가고 발은 바깥에 있는데요. 이 팔과 팔로 거의 오리의 목을 팍 조았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오리가 살려면은
숨을 쉬려하면 뱉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개구리는 안 죽으려 그러면 삼켜지지 않으려면 발버둥 치고 더 콱 앞에 손을 목을 쪼아야만 됩니다. 이 그림 많이 봤을 겁니다. Never ever give up. 또 깨구리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구절 더 이야기할게요. 나는 어떤 깨구리인가? 절실한 깨구리, 간절한 깨구리는 튀어나옵니다. 가마솥에 밑에서 불을 지피고 개구리를 가마솥에 넣어보세요. 개구리는요 3기가 죽습니다. 적응하려고 조금만 더 20도에서 30도 올라가면 깨구리가 너무 놀기 좋은 온도가 되죠. 33도 35도까지는 너무 좋죠. 40도 되고 45도 되고 50도쯤 되면 뛰어나와야 되는데 60도에서 70도 되면 뛰어나지 못하고 3기가 죽는다. 여러분들이 지금 튀어나와야 되는데 판이 완전 바뀌었는데 튀어나오지 못하고 그대로 안주해가지고 있는 미용실 다 망했습니다. 강북동에 아저씨가 80년대 올 때 각 건물마다 전부 다 미용실이 따닥따닥 다 붙어가 있습니다. 80년도부터 해가지고 15년 후에 2000년도 내가 조사를 했는데요. 다 거의 90%가 망했어요. 지금 2022년도니까 지금은 이제 옛날에 저하고 같이 미용실에 있었다면 5명도 안 될 겁니다. 그런데 5명 살아남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판을 잘 읽은 사람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같은 것을 다르게 보는 힘, 시작. 지금 연초니까 시작해야 되지 않습니까? 출근할 때 시작. 이때 생각 구성, 전제, 과정, 그리고 그에 따른 질문해 보십시오. 질문을 해야 답이 나오고 답을 보아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모르는 이유는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누구한테? 누구한테? 내한테. 너는 왜 출근하는데? 왜 고객한테 미소를 묻어야 되고 아저씨가 왜 문자 보낼 때마다 스마일이라고 하는지. 스마일, 눈 맞춤, 자기소개. 매일 아침 출근하기 전에 질문하고 출근하세요. 고객 모시기 전에도 어떻게 하면 이 고객님이 다시 찾아올 것이며 어떻게 하면 이 고객님이 친구들을 소개를 시켜줄 것이며 어떻게 하면 부모님을 모시고 올까? 질문하면 딱 금방 나옵니다. 질문을 바꾸면 생각이 완전 달라집니다. 질문하는 방법, 나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런 질문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시간을 보냈을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시간과 무엇을 바꿨을까? 내가 오늘 하루 10시간 무엇을 바꿨을까? 내가 지금 출근해가 10시간 동안 무엇과 바꿨지? 어떻게 시간을 보냈지? 뭐가 바꿨습니까 여러분들? 고객님한테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성심성의껏 모시고 다시 올 수 있게끔 한대 시간을 보냈습니까? 그냥 멍 때리면서 시간을 보냈습니까? 질문 바꿔보세요. 자, 어떻게 고객을 오게 할까? 이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고객님들은 왜 오는 걸까? 여기 온 고객님들 있어? 이 고객님은 왜 내한테 하게 되었을까? 왜 하미주에 찾아왔을까? 거기 왜 왔을까? 왜 내 앞에 지금 앉아 있을까요? 고객님은 여러분 의식주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왜 왔습니까? 고객님 자신의 아름다움을 사기 위해서 이 자리에 고객님이 행복하기 위해서 왔으면 행복하게 해드려야 됩니다. 어떻게 행복할까요? 스마일이죠. 눈맞춤이죠. 그리고 다소곳한 겸손한 자세, 고객님이 듣고 싶은 이야기, 원하는 헤어스타일, 이게 고객님이 온 이유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바꿔보겠습니다. 무엇이 가치 있어질 것인가? 가치가 높으면 돈이 많이 들어옵니다. 가치가 낮으면 돈은 없습니다. 시장 통해서 장사하는 사람들 같이 여러분들이 옷차림이 그렇고 말투가 그렇고 표정이 그렇고 어서오세요, 알았어요, 가세요, 얼마입니다. 이런 말투 가치가 있을까요?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요, 소, 너, 니, 꺼 뭐 이런 단어 쓰면 안 됩니다. 예, 님, 다, 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입니다. 정말 아름다우십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런 단어가 가치 있는 단어가 되겠죠. 여러분 말투, 말씨, 표정에서 여러분 가치,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해라는 겁니다. 음악이 팔리는 이유, 인간의 감정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아저씨도 한 달 전에 나오나 쉬어 왔을 때 팩스코에 갔습니다. 많은 돈 들여 갔는데요. 근데 CD도 샀습니다. 왜 내가 CD를 샀죠? 음악이 팔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멘트가 음악, 감정을 움직이기 때문에 정말 대단하네. 나도 10년 후에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되면 참 좋겠다. 팔리잖아요. 무엇을 움직여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주목해 보세요.
무엇을 움직여서 가치를 만들어내는지, 나노뿐 아니고 영웅이뿐 아니고 다른 가수님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팔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 무엇을 팔고 있는지도 모를 것입니다. 내가 지금 팔고 있는 것의 가치를 모르면 내가 지금 아름다움을 팔고 있으면서도 무엇을 팔고 있는지도 모를 것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팔고 있는 것의 가치, 이게 입에서 나오는 단어들입니다. 얼굴에서 보여주는 표정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내 이미지를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팔아먹고 있는데 나는 지금 사무적으로 일하는 사람은 무엇을 팔고 있는지도 모르고 지금 출근하고 모르고 고객님 모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판이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온라인에서 살아남았던 미용실들이 오프라인에서 살아남았다. 반대로 하는 보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살아남았던 미용실 잘 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가봤더니 온라인판으로 올라탄 미용실이 더 잘 됐더라. 자, 여러분들은 온라인판에 올라탔습니까? 네이버 미용실, 요즘 미용실 입구에 가니까 네이버 예약 프랜카드를 많이 걸어놨던데요. 하미주도 걸어놓은 데가 있더라고요. 그 미용실은 잘 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살아남는 미용실이 내 동네에서도 살아남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제일 많이 보는 방문자 리뷰, 블로그 리뷰, 우리 미용실 몇 개인지 확인해 보세요. 방문자 리뷰, 지금 서면점 보니까 리뷰가 1500개 정도 돼가 있는 것이 있고요. 블로그 리뷰가 600개 이상 되는 게 있습니다. 물론 다른 미용실 내 다 확인은 안 했습니다만 지금 온라인판으로 빨리 올라타지 않으면 여러분들 묘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온라인판에서 오프라인판에서 온라인판으로 가게 없이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온라인 시장 전체 규모 2001년 같으면 지금은 21년 전입니다. 20년 전에 우리나라 시장이 한 3조 원 정도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때 미용시장하고 똑같았습니다. 미용시장이 3조 정도 조금 더 될 텐데요. 온라인 시장에서도 한 3조 정도 됐습니다. 근데 미용시장은 2010년도 10년 정도 지나고 2010년도도 미용시장이 한 4조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온라인 시장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2001년도 3조 시장이 2010년도 10년 만에 거의 9배가 올랐더라고요. 25조 원 정도 시장이 되었습니다. 2020년 여러분들 상상을 초월합니다. 작년에 우리나라 온라인 시장에 여러분들이 쿠팡이라든가 이런 데 물건 시키고 뭐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먹은 것이 130조 원이 넘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이 500조 정도 되는데 온라인 시장에서 거의 우리나라 전체 1년 예산의 한 30% 이상이 온라인 시장 매출로 집계가 되어 있는 걸 봤습니다. 2022년 네이버 구매 후 후기를 올리는 경험 공유 과정까지 요즘 시대의 전단지는 네이버 후기입니다. 네이버 후기 이 작업을 잘하게 되면 여러분들 아주 쉽게 내 편을 만들고 편들을 만들고 돈을 많이 벌 수가 있다. 네이버 교육, 네이버 파트너, 케어에서 가능. 2020년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옮겨가기 위해 여러분들이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난달에 여러분한테 내가 이야기했습니다. 영어 공부 시작했다고 아저씨가 A, B, C, D 이걸 시작을 했습니다. 내년에 인사말 할 때 영어로 할 예정입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몸무게 쫙 뺐잖아요. 72kg 딱 만들어 놨습니다. 여러분 약속했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 체육관에서 몸짱 만나는 건 내가 여기가 아파가지고 이거 안 돼요. 그래서 아침에 10km를 걷습니다. 매일 아침에 5시 반 10시 되면은 몬테로드 오면 아이스 볼 수 있습니다. 네이버 예약 알아야 이동한다. 여러분들이 그 맛을 보면은 맛을 압니다. 네이버로 예약받고 네이버 미용실들이 지금 많이 고객 유치 다 해가고 내 고객이 없어졌다 라고 여러분들이 하소연하지 말고 내가 네이버 미용실 만들면 됩니다. 뭐니 해도 관계입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긍정과 부정, 미인 대칭 이야기했습니다. 미소, 인사, 대화, 칭찬으로 끝내라. 비불 하지 마라. 비교하지 마라. 비평하지 마라. 비난하지 마라. 불평 절대 하지 마라.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미용실 서비스 업종인 미용실 안에서 요자는 반말입니다. 요자는 고객님한테 요자 쓰는 거는 오지 마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고객님한테는 언제나 예, 님, 다, 까. 알겠습니다 고객님. 감사합니다 고객님. 덕분입니다 고객님. 또 뵙겠습니다 고객님. 산부실로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물온도는 괜찮으십니까 고객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로 모시겠습니다 고객님. 이게 여러분 가치를 올리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리 오세요, 저리 가세요, 화장실요 저 앞에 있어요, 산부실 물 온도는 괜찮으세요? 툭툭 치고 먼저 가버리고, 이제 그 판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여러분,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자기소개는 필수입니다. 물론 스마일 눈 맞춤은 당연한 것이고요. 이름표 기본입니다. 그래야 내 이름표를 보고 기억하고 다시 찾아오고 친구 소개도 시켜주죠. 지금 미용실에 제가 안 간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만 점장, 원장들 이름표 없이 하고 있는 사람 참 금방이 넘쳐가지고 그게 죽음의 길로 끌려가는지도 모르고 이름표 없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던 미용실 몇 군데는 간판 내렸습니다. 문 닫았잖아요. 말이란 내 입에서 나온과 동시에 책임이라는 추가 따라다닌다. 요자 알았어요,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 말 나온과 동시에 책임이라는 추가 따라다닌다. 말은 내가 한 말의 느낌이 아니라 전적으로 고객님이 들은 사람의 느낌이 바로 말입니다. 그래서 말 잘해라. 가는 말이 고우면 오른 말이 곱다. 말 잘해서 빠면 먹고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 우리 선인들이 얼마나 말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좋은 격언들을 많이 남겼습니까? 입에서 나온과 동시에 책임 져야 됩니다. 그 책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습관대로 한 말이 가난하게 살게 되더라. 자식들 보기 부끄러운 부모가 되더라. 이겁니다. 지금 예쁜 말, 바른 말, 고운 말, 착한 말, 앞에 사람이 듣고 싶은 말, 앞에 사람이 보고 싶은 얼굴, 말이 아닌 화술, 겸양어와 완고화법, 화술, 이걸 통틀어서 아저씨가 비즈니스 용어라고 했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미용실에 출근을 합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용어를 써야만 여러분 가치가 올라가고 여러분들이 월급 봉투가 두꺼워집니다. 근데 집에서 쓰는 말, 친구들하고 쓰는 말, 학교에서 쓰던 말들을 사회에 나와가지고 그 단어를 그대로 쓴다면 여러분들은 참 안타까운 인생, 안타까운 운명이 될 것이다. 아저씨가 작년에도 참 많이 한 단어 중에서 본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말은 입을 떠나면 책임이라는 추가 따라다닌다는 말을 끝으로 1부 여기까지 하고 2부 다음 주에 다시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